1996년 12월 17일 밤 페루의 수도 리마. 외교관과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본 대사관저의 정원에는 잔잔한 음악과 웃음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아키히토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성대한 연회. 누구도 이 평화로운 밤이 20세기 최악의 외교 인질극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를 경악하게 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저 외곽에서 갑작스러운 폭음이 울렸고 이어 기관총의 연발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담을 넘어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화려했던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고요하고 우아했던 연회장은 일순간 절규와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그들이 외친 이름은 투팍 아마루 혁명운동, 약칭 MRTA.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표방한 극좌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빈부격차 해소를 외치며 무장투쟁을 이어가던 집단이었고, 이들은 일본 대사관저를 자신들의 혁명적 목적을 위한 중요한 인질극의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일본 대사관저에 있던 600명 이상, 일부 기록에는 70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인질로 전락합니다. 페루 정부의 고위 관료들, 각국 대사, 주요 기업인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 대사 이원영도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신분이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외교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쉽게 위협의 표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고, 일본과 페루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숨죽이며 사태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질극은 시작부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장대원은 단 14명.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 투쟁하는 젊은 혁명가들이었지만 인질극이라는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숙련도나 경험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600명이 넘는 인질을 장기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난입한 지 몇 시간 만에 부녀자와 노약자를 먼저 석방한 것입니다. 이는 인질범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러 조직은 인질의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반면 MRTA는 이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테러 조직이 스스로 인질 수를 줄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석방 조치로 인질의 수는 2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4명의 MRTA 대원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는 MRTA가 처음부터 대규모 인질극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연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황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질들의 석방을 통한 정치범 석방과 정부 정책 변화였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비이성적인 행동들은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루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은 테러와의 타협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 고 선언,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협상 창구는 열려 있었지만 정부의 기본 원칙은 단호한 불개입이었습니다. 대사관저는 곧바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외부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망은 차단되었고 인질들은 말 그대로 고립된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질범들은 이에 반발하여 협박 수위를 높이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30분마다 한 명씩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선은 끝내 넘지 않았습니다. 127일이라는 길고 긴 인질극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인질도 MRTA 대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MRTA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수감된 동료들의 석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협박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기이하고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테러 단체와는 사뭇 다른 이들의 행보는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인질범들은 인질의 건강 상태를 걱정했고 구호단체를 통해 약품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병에 걸린 인질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심지어는 기독교 인질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미사를 허락하며 인질들의 종교적 자유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음식과 책, 라디오 등을 통해 인질들에게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장기 인질 생활 속에서 인질범과 인질들은 물리적인 벽 너머로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감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점차 인간적인 교류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살아온 배경,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나누면서 이들 사이의 심리적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총을 들고 위압적으로 인질들을 지배하던 자들이 점차 인간적인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심리적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심리학자들이 주목한 현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질이 가해자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즉, 가해자가 인질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현상. 인질범들이 인질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지 이름을 따 훗날 리마 증후군이라 불리게 됩니다. 리마 증후군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심리적 반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인질범들은 점차 인질들의 가족에 대한 걱정을 나누고 자녀의 안부를 묻는 등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의 비인간성과 대치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질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게임을 하는 등 일반적인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정이 인질들의 공포와 불안을 완전히 지워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질범들의 호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인질들을 짓눌렀습니다. 식량은 늘 부족했고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된 인질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질들을 한계까지 지치게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물리적인 무기를 쥐고 있던 쪽, 즉 인질범들이 먼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MRTA 대원들은 자신들이 정의로운 혁명가라고 굳게 믿었지만 인질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삶과 고통을 직접 마주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혁명의 대의와 자신들이 가하고 있는 인간적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리마 증후군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인질범들의 흔들림은 페루 정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페루 정부는 조용히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은 테러와의 협상을 거부하는 동시에 무력 진압 작전을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차빈대 완타르 작전이라는 코드명 아래 극비리의 특수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자국 6회 공군에서 선발된 최정예 장교와 병사들로 구성된 임시 특수부대는 실제 일본 대사관저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저의 모든 구조를 완벽하게 외웠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진입 및 제압 훈련을 수천 번씩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인질범들의 일상적인 습관과 행동 패턴까지 분석하여 작전 시뮬레이션에 반영했습니다. 대사관 아래로는 비밀리에 땅굴이 파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동원되어 밤낮으로 대사관저 지하로 통하는 복잡한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MRTA가 대사관 내부 곳곳에 지뢰를 설치하며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동안 페루 특수부대는 MRTA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건물 구조를 파악하며 진입 경로와 작전 세부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대사관 내부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통해 인질범들의 대화와 움직임, 심지어는 발소리까지 감시하여 그들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단 하나의 날, 즉 인질들을 구출하고 인질범들을 제압할 그 완벽한 순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 여론의 불안감 속에서도 후지모리 정부는 침착하게 그러나 맹렬하게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1997년 4월 22일 127일간 이어진 긴장이 방심으로 바뀐 순간 페루 특수부대의 차빈대 완타르 작전이 전격 개시됩니다.
이날 오후 인질범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실내 축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사관저 바닥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며 구멍이 뚫렸고 그 틈으로 특수부대원들이 번개처럼 진입했습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다른 특수부대원들이 담을 넘어 대사관저로 들이닥쳤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섬광탄이 터지며 순식간에 평온했던 대사관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실내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일부 인질범들은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특수부대는 동시에 여러 진입로를 통해 대사관저 내부로 진입했고 정교하게 짜인 작전대로 인질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동시에 인질범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인질 71명 중 7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인질 1명 페루 대법원 판사과 특수부대원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MRTA 대원 1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발표됐습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이 작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다시금 얻었고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페루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특수부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작전의 성공적인 결과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인질범이 항복 의사를 보였음에도 사살됐다는 사후 처형 논란이 제기됩니다. 작전 후 공개된 영상과 생존한 인질들의 증언들을 통해 이미 무장 해제되거나 부상을 입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인질범들이 비무장 상태에서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영웅적 구출 작전이라는 평가와 국제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어겼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작전의 성공 이면에 은폐된 학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성공과 의문이 동시에 남은 매우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페루 정부는 모든 인질범이 교전 중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127일 동안 왜 그들은 인질을 죽이지 못했을까? 총을 들고도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리마 증후군은 말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상대를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흔들릴 수 있다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폭력적인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상호작용이 예상치 못한 감정적 동요와 도덕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테러의 잔혹함과 정치적 폭력성뿐만 아니라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해자조차 부정하지 못한 인간성의 미묘한 균열과 복잡성을 보여준 혁설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폭력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도 인간 내면의 연약함과 공감 능력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총성이 멎은 뒤 가장 오래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날 일본 대사관저에서 정말 누가 진정한 인질이었을까요?